여기도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가격에 매매가가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6억대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다산 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다산 신도시를 간 이유는요, 몇몇 지역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기사화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아직도 안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다. 특히 집값 거품이 굉장히 심한 곳 중에 하나인 다산 신도시 역시도 최근에 기사화가 거의 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이슈화 해줬죠. 10억 클럽 들어간다, 더 올라간다, 아직도 폭등할 것이다. 그런데 떨어지는 지역들은 기사화 안 되니까, 심지어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 않으면, 늘 부동산 가가지고 시세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는 집값 안 떨어지는데요? 라는 댓글을 여기다 많이 달아주십니다. 그래서 막상 그 지역들을 확인을 해보면요,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사화 안 하는 거죠. 올라갈 때는 심리를 조장하지만 떨어질 때는 하락 심리를 조장할 필요는 없죠. 다만 주요 관심 지역들만 중점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조회수를 따먹으려고 하는 거지. 언론은 집값이 올라가길 바라죠. 분양이 잘 돼야 광고비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것처럼 비단 다산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사화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다 라는 생각으로 한번 보시고요. 나머지 지역들도 다시 가볼 거지만 저희도 이제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다산 신도시 보면은 우리 동네도 신도시라서 거품이 이렇게 꼈고 지금은 기사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일 거다. 다산 신도시를 보시면 여기 이제 진건지구랑 지금지구로 나뉘는 도시인데요. 기본적으로 도농역이 들어와 있는데 다산 신도시 외쪽에 있고 이제 이쪽에 다산역이 들어오죠. 그래서 중점적인 것들은 이제 진건지구에 모여 있고 이쪽에는 이제 관공서, 그 다음에 여기 좀 단절된 느낌이고 이쪽이 지금지구다. 이쪽도 지금지구이긴 하지만 이쪽은 좀 단절되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한번 가봤어요. 지금 인구는 많이 늘었죠. 신도시 들어오면서. 근데 다산 신도시 GTX 혜택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사실 다산 신도시는 GTX 혜택에서 그렇게 많이 받는 도시가 아니에요. 왜? 여기서 8호선 타고 별내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GTX 여기 들어오지도 않는데 GTX 혜택 다산 신도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서 거품을 많이 띄었어요. 오히려 별내보다 더 높게. 물론 별내보다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가장 먼저 여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여기 근처 다녀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산 신도시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 뒤에 있는 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고요. 반대쪽도 보시면은 상권도 크게 형성되어 있고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 이런 형식으로 이걸 중심으로 크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되게 좀 상권이 잘 돼 보이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유동인구도 많지 않고요. 안쪽에 이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건물들이 많아서 공실이 굉장히 많다. 특히 1층 공실이 굉장히 많은 게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층 평당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기가 사실 교통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도농역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나중에 들어오는 다산역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서 자차를 이용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있고요. 저쪽 앞이 이제 출근 시간을 지금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통행량이 꽤나 많은 걸로 봐서는 출근 시간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막힐 수가 있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요 근처의 아파트 가격들도 힐스테이트나 이편한 세상 이런 곳들이 9억, 10억 국평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올렸다가 지금은 6억대나 7억대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물론 그 가격도 아직 그 기본적인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품이 좀 쌓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요즘에 이제 다산 신도시에 대한 그 기사가 잘 안 나와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한번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아파트 가격들 확인해가지고 직접 와봤는데 확실히 그 스타필드 시티 이런 곳처럼 저번에 미래 갔을 때 이런 곳보다는 확실히 사람들이 좀 굉장히 적다. 유동성이 좀 적다.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공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처에 한번 돌면서 찍어봤어요. 이게 다 이렇게 공실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근처 아파트 거래 현황을 보시더라도 지금 가격이 10억 클럽 갔다가 지금 6, 7억 클럽 돼버렸죠. 3억 넘게 빠지고 있고, 전세 가격 역시도 이제 뭐 3, 4억 정도까지 빠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이쪽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산 신도시 분양할 때 이쪽이 이제 상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뛰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 거의 뭐 1층 평당 5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 가격이 어디냐? 하남 미사, 그 다음에 뭐 저렴한 위례 트렌진몰에서도 저렴한데, 이런 것들이 평당 5천이니까 굉장히 비싸게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 롯데캐슬하고 선영공원 광고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산 신도시의 핵심 아파트인 롯데캐슬 아파트 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쪽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이 뒤쪽으로 맞은편 쪽으로 굉장히 상권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선영공원을 중심으로 이따 걸어가면서 보여드릴 테지만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요. 저쪽에 이제 다산역도 멀지 않은 곳에 조만간 들어온다.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요. 여기가 그런 여건으로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가격에 매매가 거래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 6억대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전세 가격 역시도 비쌀 때는 뭐 5억, 6억 이렇게 나오다가 현재는 뭐 3억대 정도로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곳으로 여기를 보여드린 거고, 이따가 여기 선영공원 보시면서 여기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가 정말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정상화가 돼야 사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롯데캐슬 앞에서 말씀드린 다산 신도시의 중심 상권인 선영공원 상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은 이제 다산 초, 중, 고가 있어서요. 요 위쪽이나 혹은 뭐 저쪽 같은 데 보면 학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선영공원 끝부분이라서 좀 유동인구도 적고, 보시면 저렇게 이제 간간히 임대들이 나오고 있는데, 공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은 왜 공실이 나오느냐, 여기도 이제 그때 위례에서 설명드렸듯이 여기도 이제 평당 한 4, 5천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격 부담 줄여서, 임대료 부담 줄여서 조금 맞춘 것들은 있지만 사실 맞추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저기 보시면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어서 상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요, 상권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지만 비싼 가격의 상가는 맞춰주는 게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쪽은 이제 선영공원 끝쪽이라서 저쪽에 학교가 있어도요, 사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번에 뭐 몇 군데 가보셨지만 이제 뭐 구례동이라든가 위례 트렌드몰 이런 곳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동인구가 거기보다는 확실히 좀 듬성듬성 있다.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저기 좀 더 중앙 쪽으로 가서 이따 연결해서 보여드릴 건데, 자, 선영공은 조금 더 중앙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그 바깥쪽보다는 뭐 공실이 거의 없다. 다만 지금 점심시간인데 이쪽도 지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여기가 이제 가격이 비싸게 책정될 수밖에 없고, 이게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도 나와서 좀 메워줘야 하는데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더라. 공원이고 점심시간인데도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저 앞쪽에 보시면은 저 앞쪽에 건설하고 있는 게 다산역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내후년쯤 들어올 예정인데,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역 비슷한 모양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고, 이제 8호선, 별내선, 다산역이라고 이렇게 앞에 가면은 표시도 있는데,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저쪽에 이제 그 교통에 들어오면은 유동인구는 확실히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다. 다만 이 상권이 그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상권이냐라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임대료가 어느 정도 빠지면서 그래야만 좀 상권이 돌아갈 수 있는 현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쭉 보셨는데, 뭐 다산에 공원은 많아요. 이쪽 공원도 가봤었는데 특별히 별건 없었고요.
여기 선형 공원은 이렇게 진짜 선 모양으로 되게 공원이라기보다요. 그냥 상권 가운데에 약간의 녹지를 놓은 정도? 이런 느낌인데, 여기 아까 보셨지만 유동인구 진짜 없었죠. 점심시간에 갔는데 유동인구가 저렇게 없을 정도로. 여기가 완전 이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의 중심 상권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런 상황이다. 왜냐면 너무 비싸죠. 다산이 저 정도 가격이 말이 되냐 사실. 상가 가격이. 그래서 이쪽에서 내려오는 학생 수요들로 이제 학원이나 혹은 뭐 병원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 아직도 상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위험하다. 저기 가격 역시도 지금 뚝 떨어졌죠. 직거래 주권 이야기하는데 직거래 제외하고도 6억 8천이다. 원래 얼마였는데 9억 7,500이었는데 여기도 지금 6억 7천이다. 10억 3천이었는데 전세 가격도 2, 3억씩 빠지고 있고. 자, 말이 선형 공원이지 사실 여기 이제 상권들 이용해라. 여기 공원이 있으니까.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개불도 없어요. 차라리 김포 쪽에 라베니체 상권 있죠. 거기는 수로라도 지나가지. 여기는 수로도 없고 그냥 길 가운데 녹지가 있구나. 막상 보셨을 때 별로 녹지 느낌도 안 나죠. 물론 겨울이지만.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기 공실들 있다고 말씀드린 그 바깥쪽에는 이렇게 공실들이 보여요. 아직도 여기 지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공실이 남아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관공서들 몰려있는 쪽이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히 설명만 드리면 여기 교육지원청이 있는 건 둘째치고 경찰서랑 법원이 있어서 이쪽 근처에는 상가에 그게 많아요. 법무사, 법무법인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지구 쪽에 가봤습니다. 여기. 물론 여기도 지금지구이긴 한데, 여기는 거의 뭐 진건지구랑 붙어 있는 수준이고, 이쪽이 굉장히 많이 고립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고점에 살 사람들은 다산신도시에 지금지구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쪽에 이제 다산 한강초등학교, 한강중학교가 양쪽에 있어서 이렇게 학군이 형성되어 있고, 저쪽 보시면요, 산이 보이죠? 그쪽이 끊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더 커지기는 힘들다. 여기 있는 상권이 핵심 상권이 될 거고요. 여기 지금 사거리 쪽에, 항아리 상권으로, 이 인근에 있는 뭐 펜테리움 아파트, 신한 인스빌 아파트 이런 것들이 다 모일 수밖에 없는 상권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낮춰가면서 맞춰가고 있는 거고요. 이쪽으로 좀 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지금 학원 상가들, 그 다음에 병원 상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좌쪽에 보시면은 이쪽에도 어느 정도 단절이 됐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진건지구랑은 조금 분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진건지구랑 이쪽에 지금지구는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저쪽의 인프라를 이쪽에 다산신도시에서 누리긴 힘들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뭐 가격이 10억, 11억 이렇게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한 7억대 정도로 가격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아직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거주를 고려하실 때도 요런 것들, 이 정도의 그 학군과 이 정도의 상권이 있는데 여기가 가격이 이 정도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하셔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녹지 보이시죠? 이렇게 끊겨 있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거의 뭐 아파트 단지들 요런 데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없다가 여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쪽이랑 거의 단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요쪽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조금 거리를 두고서 약간 바깥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불리하고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뭐 최고가는 11억 3천까지 갔는데 지금 6억 9천 5백, 뭐 10억까지 갔는데 6억 4천 최저가는 이런 형식까지
떨어져서 거래가 됐고, 최근에는 그래도 막 7억 거래도 가끔 나오긴 한다. 6억 후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버티고 있는 저지선이 한번 생긴 거다. 물론 이것도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다산 신도시 자체가요, 교통이 엄청 불편해요. 뭐 서울 안쪽에 비해서는 덜 붐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런 것도 보시면은 빠져나가는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서 구리 IC 쪽으로 빠져나가는데 구리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그럼 이 뒤쪽에서도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아니면 저 밑에 하남으로 돌든가 위로 돌든가, 안 그러면 여기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앞에 이쪽 도로가 막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주 요건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까지 다 했는데도 과연 저게 합리적인 가격인가? 물론 지금이야 어느 정도 버티는데,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둔촌주공. 둔촌주공이 다산 신도시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둔촌주공의 이주 수요가 어디로 가장 많이 갔냐? 그럼 남양주시로 가장 많이 갔다고 나와요. 하남 남양주. 그러면 하남은 이사, 용변도시. 그 다음에 남양주는 다산 아니면 별내로 갔겠죠. 그러면은 둔촌주공이 입주가 돼서 이주 수요들이 복귀를 하게 되면 전세 가격은 당연히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근데 그 전부터 이미 전세 가격이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 이후에는 전세 가격이 얼마나 더 빠지겠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보면은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하락폭이 좀 적은데, 왜냐면은 다산, 별내 이런 곳은 거품이 낀 반면에 워낙 넓죠. 남양주시 자체가. 그러니까 아닌 곳들이 또 많다. 거품이 안 낀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하락폭이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건데, 핵심 지역들은 하락폭이 크다는 거죠. 전세 빠르게 빠지고 있죠. 빠르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중에 더 빠진다. 매매 거래량은 보시면은 이때 금리 인상 두 번째 했죠. 재작년에는 거래가 이렇게 되다가 작년 초에 윤석열 대통령 효과로 살아나다가 다시 빠지다가 나중에 거래는 살아나는데 가격은 빠진다. 이게 본격적인 하락장의 기본이에요. 거래는 살아나는데 가격이 빠지는 거. 그 전에 거래량이 한번 박살나는 게 우선이고. 그래서 거래량이 빠져서 금매 거래만 된다. 그러니까 하락장이 아니다 라는 말은 다 거짓인 게, 하락장 시작할 때 딱 나타나는 게 뭐다? 거래량 붕괴. 그 다음에 본격적인 하락장은 거래량이 슬금슬금 살아나면서 가격도 계속 하락하는 경우다. 다만 매물은 많이 빠지고 있다가요, 지금 이제 오히려 역으로 지금 매물이 늘고 있죠. 우리 안 떨어진다, 버티자 못 버티겠네, 이런 상황이죠. 규제 풀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전월세는 엄청나게 많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공급은 뭐 이미 신도시니까 거의 웬만한 건 다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다산, 그 다음에 별내, 이게 이제 서울이 있으면 다산 별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제 큰 거 한 방 들어오죠. 왕숙. 역대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죠. 얘가 들어오게 된다면, 물론 이쪽이 더 상급지예요. 뭐 창릉 들어와서 운정 망하는 것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다만 너무 여기 올라가려고 하면은 여기로 다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왕숙 들어오게 되면은 남양주의 신도시들은 상방 경직성이 생길 수도 있겠더라.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신도시, 프리미엄, GTX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고 의미 없다. 들어오면 좋은데 이미 그 이상 거품이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호재로 거품 뻥튀기를 더 시켰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고요. 지금 다산 신도시 기사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가격 하락폭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